것에 마음을 두자. 일상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중입니다. 저는 운문사를 졸업하고 초기 불교와 초기 불교 명상을 공부하고 싶어서 스리랑카와 인도에서 20년간 유학을 했습니다. 20년간 유학을 하는 동안 이 교학과 수행을 병행하면서 인간 붓다가 가르친 수행법이 무엇인지, 명상법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 다음 한국에서 돌아온 뒤로는 동국대학교에서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교육기관에서 명상에 대해서 가르치고 지도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명상 지도자를 양성하는 그런 일에 매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운문사를 온 것은 운문사에 굉장히 큰 행사가 있어요. 운문사 총동문회에서 주최하는 연수회를 하는데 이 연수회가 아주 특별한 어떤 행사예요. 스님들과 학생들이 만나서 함께 명상을 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그런 행사를 하는데 저는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루 전에 내려왔습니다. 운문사는 신라 시대 때 창건한 어떤 굉장히 오래된 천년 고찰이고요. 그 다음에 비구니 스님들의 교육 부량으로 아주 너무 잘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이 운문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배출한 스님들이 2천여 명이 넘는다고 하고요. 그분들이 모두 각각 각 사찰에서 많은 포교 활동과 전법 활동을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89년도에 졸업을 했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인간 붓다의 가르침, 인간 붓다가 가르친 명상법, 수행법이 무엇인가 그게 굉장히 궁금했고 관심이 있었고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스리랑카로 인도로 유학을 했고 지금은 어쨌든 명상 수업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20년의 긴 유학생활 동안 보냈던 어떤 그런 기회를 단 두 단어로 요약을 하라고 한다면 저는 사띠와 보디치tta, 즉 알아차림, 마음챙김, 그리고 보리심이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어요. 알아차림, 사띠, 이것은 수행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명상의 키워드라고도 할 수 있고 수행자가 늘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었던 것,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마음 챙겨라, 알아차려라, 명상을 해라, 수행을 해라. 이것이 부처님의 간곡한 당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윗바사나 수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스토리를 하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옛날에 인도에 한 왕국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왕이 꿈을 꾸었는데 옆에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우리가 졌어요. 그래서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국에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이 왕이 너무나 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래서 눈을 뜨고 꿈에서 깨고도 등이 아플 정도로 그 꿈이 너무나 생생했거든요. 그런데 웬일일까요? 꿈을 한 번을 꾼 게 아니라 7번을 내내 꿈을 꾸게 되었어요. 7일간 계속 똑같은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그 왕이 생각했어요. 진정한 나는 누구일까? 내가 왕일까?
아니면 노예일까? 진정한 나는, 진정한 자아는 무엇일까?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하들한테 물어봤죠. 지금 내가 이런 꿈을 7일간 연속으로 꾸었는데 내가 지금 잠시 헷갈린다. 내가 정말 왕인지 노예인지 모르겠다. 좋은 얘기가 있으면 하나씩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하들은 왕이시여, 낮에는 당신은 왕이시고 꿈에서는 노예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어요. 근데 그 왕은 그 말이 별로 신통치 않다고 생각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에게는 이것이 화두가 되었어요. 정말 내가 왕일까? 아니면 노예일까? 내가 왕일까? 노예일까?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은자가 왔어요. 그 은자도 제가 왕께 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왕이 얼마든지 얘기를 하라고 했죠. 왕이시여, 왕의 진짜 자아는 왕도 아니고 노예도 아닙니다. 왕의 진짜 자아는, 진정한 자아는 낮에는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고, 노예일 때는 노예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 바로 그 아는 자, 알아차리는 자가 진정한 자아입니다. 이렇게 은자가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왕이 너무나 기뻐하면서 너무 좋은 어떤 대답이라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뭔가 알아차리는 자로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명상을 한다는 것, 알아차리고 마음을 챙긴다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변화가 있든 알아차리는 자, 사띠마, 마음 챙기는 자, 그것을 키우는 것이 수행자의 역할, 그 다음에 또 수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왕일까? 노예일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에서 주인공이신가요? 아니면 감정이나 생각에 끌려다니는 노예이신가요? 이 스토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좋은 어떤 예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윗바사나 명상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볼게요. 윗바사나, 비파사나 여러 가지로 발음을 할 수는 있는데 꿰뚫어서 봄이라는 그런 어떤 말이에요. 그래서 윗파사나라는 것을 통찰이나 내관 혹은 지혜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요. 비파사나, 꿰뚫어 본다는 것은 어떤 대상을 모양이나 색깔이나 그런 것을 본다기보다는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본질, 본성을 꿰뚫어 본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윗바사나라는 말은 두 가지로 우리가 쓰고 있어요. 첫 번째는 관찰하는 수행법,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는 수행법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자각하고 관찰해서 뭔가 통찰이 일어난 마음의 상태도 윗바사나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보통 윗바사나의 소위경전이 무엇인가요? 무엇을 의지해서 우리가 윗바사나 명상을 해야 할까요? 라고 했을 때는 대념처경을 들 수가 있어요. 대념처경은 신수신법 네 가지 기반, 네 가지 대상의 마음 챙김을 확립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몸을 관찰하고, 두 번째는 느낌을 관찰하고, 세 번째는 마음 관찰, 네 번째는 법 관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몸을 관찰하는 수행에는 6가지 명상법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호흡 명상, 행주자와 4가지 자세 명상, 분명한 알아차림 명상, 그 다음에 2가지 부정관 수행, 그
그 다음에 한 가지, 지소화풍, 4대 관찰 수행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몸을 관찰하는 윗바사나 수행이 수행의 기본이자 출발점이자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느낌 관찰이에요. 느낌이라는 것은 느껴진 것, 몸에서 느껴진 것, 마음에서 느껴진 것 이런 것을 다 우리는 느낌이라고 해요. 그래서 느낌 관찰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마음 관찰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다양한 마음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대념처경은 16가지 마음 상태를 언급을 하면서 내가 탐욕이 있으면 탐욕이 있다고, 욕망이 있으면 욕망이 있다고, 분노가 있으면 분노가 있다고 있는 그대로를 분명하게 꿰뚫어 알아야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주 열심히 마음 챙기면서 알아차리는 자가 되어라. 네. 그래서 명상을 할 때, 특히 비파사나 명상을 할 때는 그것이 몸이든 느낌이든 마음이든 법이든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지 간에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자 하는 여실직연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 하나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 그 다음에 평정심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파사나 수행을 다 좋아하지만 제가 조금 더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면 몸을 관찰하는 부분에서 호흡 명상 그리고 두 번째 느낌을 관찰하는 명상. 느낌 관찰도 정신적인 느낌을 관찰하는 부분이 있고 또 몸의 느낌을 관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유학 생활을 하는 동안 마하시 전통, 고엔카 전통, 파욱 전통 여러 전통의 수행법들을 했는데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내 마음을 쏟았던 것이 레디 사야도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고엔카 전통의 수행법이에요. 고엔카 전통에서는 호흡 명상을 하고 그런 다음에 몸의 느낌,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윗바사나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마무리 수행으로 자해 명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이 세 가지 명상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짧게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호흡 명상, 아나파나 사티라고 해요. 들숨과 날숨에 마음을 챙기고 집중하고 알아차리며 관찰하는 명상이죠. 일단 관찰을 할 때는 접촉점에 주의를 두라고 얘기를 해요. 호흡을 우리가 머리 정수리에서 관찰할 수 없고 발에서 관찰할 수는 없죠. 그래서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쉬고 내쉴 때 공기의 덩어리가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면서 부딪히는 지점을 접촉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주의력을, 우리의 사띠를 요 접촉점에 두고 들어갈 때는 들어간다고, 나올 때는 나온다고, 숨이 길면 긴 줄 알고, 짧으면 짧다고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들숨의 전체 과정을 놓치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다 경험하면서 관찰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숨을 고요히 하면서 들숨 날숨의 작용을 고요히 하면서 편안하게 하면서 호흡 수행을 하겠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호흡 명상 4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들숨 날숨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비파사나 명상인 이유는 숨이든지 숨과 관련된 느낌이나 감각들의 생멸 변화까지 우리가 관찰하고 알아차려줘야 돼요. 비파사나 수행은 한 대상에 그냥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찰나마다 변하는 대상을 그때그때 관찰하고 자각하고
경험하면서 꿰뚫어보는 수행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비파사나 수행자가 이 수행 과정을 통해서 얻어야 되는, 그 다음에 알아야 되는 부분이 숨이든지 숨과 관련된 모든 현상들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구나. 무상한 것이구나. 생멸 변화하는 것이구나. 고정되어 있지 않구나. 영원하지 않구나. 이런 것을 통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통찰을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뭔가 무상, 고, 무아라는 것까지 통찰을 해야 지혜를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호흡 수행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고, 느낌 관찰 명상은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부분 옮겨 다니면서 그 부분의 느낌 감각을 관찰하는 수행이에요. 어느 한 부분에서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몸의 모든 부분, 한 부분도 빼놓지 않고 골고루 몸의 모든 부분에서 느껴지는 느낌과 감각을 알아차리는 명상이에요. 우리의 느낌 감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레디사야도 전통, 고엔카 전통에서는 베다나, 느낌, 감각을 가장 중요시하는 관찰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왜냐하면 느낌 감각이 뭔가 가래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낌을 어떻게 다루는가, 느낌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업의 길로 갈 것인지 법의 길, 해탈의 길로 갈 것인지 분기점이 된다고 해요. 왜냐하면 느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중립의 느낌이 있어요. 그런 느낌을 느낄 때 우리는 단지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느낌에 반응을 하게 돼요. 즐거운 느낌, 유쾌한 느낌, 좋은 느낌은 우리가 거기에 뭔가 좋아하는 마음, 애착하는 마음, 집착하는 마음, 그런 경향성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싫은 느낌이나 불쾌한 느낌이나 고통스러운 느낌은 우리가 싫어하고 저항하고 거기에 뭔가 혐오를 일으키고 그런 어떤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느낌 때문에 우리가 탐진치라는 반응을 하게 되어요. 탐진치라는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업을 만드는, 저장하는 그런 어떤 역할이 되기 때문에 비파사나 수행자는 좋은 느낌을 느끼거나 안 좋은 느낌을 느낄 때에도 탐진치로 반응하기보다는 좋은 느낌이구나, 즐거운 느낌이네, 괴로운 느낌이네, 그럴지라도 거기에서 알아차릴 뿐, 마음 챙길 뿐, 관찰할 뿐이지 좋은 거를 잡으려고 하거나 나쁜 거를 밀어내려고 하거나 그런 무의식적 자동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예요. 그래서 12연기의 어떤 방법을 보면 왜 느낌이 중요한가를 알 수 있게 돼요. 12연기는 무명행식 명생유깁 촉수 애치유 생로병사로 이렇게 계속 순환을 하게 되는데, 느낌이 왜 일어나는가, 느낌의 경로가 무엇인가 라고 보았을 때 느낌은 조건 발생이에요. 그냥 느낌이 자연 발생이나 뭔가 신의 창조 이런 것이 아니다. 나의 육근이, 안이비설신의 나의 감각기관이 감각 대상들을 만났을 때 바로 마음이 그것을 알고, 그런 다음에 바로 느낌이 일어나고, 느낌이 일어난 다음에는 지각, 인식작용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쨌든 느낌은 조건 발생이다. 뭔가 접촉이 있을 때, 나의 감각기관에서 감각 대상을 만났을 때 그때 느낌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느낌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가래로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느낌의 이 자리에서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관찰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남방의 스승님들은 느낌을 느낄 때 느낌에서 가래로 넘겨주지 마라. 느낌에서 멈추어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느낌 자체를 우리가 멈출 수는 없어요. 그러나 느낌 때문에 갈망을 일으키거나 혐오나 반감을 일으키지 않을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마음챙김 알아차림이라는 명상을 할 때 세 가지 작용이 거의 동시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부정적인 업을 만들지 않는다. 두 번째는 마음챙김 알아차림, 자각 현존이라는 긍정적인 좋은 업을, 수행의 업을 만들게 된다. 세 번째는 무군업이 정화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느낌 관찰을 잘 했을 때 업의 길로, 괴로움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법의 길로, 지혜의 길로, 해탈의 길로 가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쨌든 느낌 관찰 명상은 일상에서도 실습을 하기가 좋고 뭔가 정화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체감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음 챙김이 답이다. 우리가 마음을 챙길 때 지혜가 따라온다. 마음 챙길 때 무명은 사라진다. 무명과 마음 챙김, 무명과 지혜는 같이 있질 못해요. 마음 챙기는 그 순간 무명은 사라지고 마음 챙기는 그 순간 지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잘 명상을 하게 되는데 실습을 5분간만 실습을 해도 될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몸의 자세를 잡아볼까요? 여러분이 계신 바로 그 자리에서 편안하게 앉아보세요. 허리 반듯하게, 목과 머리도 반듯하게, 눈은 가볍게 감아 봅시다. 일단 심호흡을 3번만 해보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심호흡을 3번만 해봅시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어 보세요. 다시 한번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깊이 내쉬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 보세요. 그럼 이제는 호흡은 몸에게 맡겨두시고요. 여러분의 주의력을 접촉점에 두시고 지금 현재 이 순간 이 부분에서 어떤 현상들이 있는지 어떤 작용이 있는지 있는 그대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 해보세요. 숨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숨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공기가 부딪히는 촉감이나 감촉도 알아차려 봅니다. 숨이 길면 길다고 짧으면 짧다고 알아차리시고요. 들숨의 전체 과정, 날숨의 전체 과정을 빼놓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고 다 경험하면서 관찰을 해봅니다.
그럼 이번에는 관찰, 느낌 관찰, 몸의 느낌, 몸의 감각 관찰을 잠시만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주의력을 머리 정수리에 한번 두어 보시겠어요? 머리 정수리에 주의를 두어 봅니다. 지금 현재 이 순간 머리 정수리에서 어떤 감각이 알아차려질까요? 뭔가 미세한 움직임, 기운들, 감각들,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느낌 혹은 감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저 알고 있음, 자각하고 있음. 이번엔 뒤통수, 머리 뒤통수 부분으로 주의를 옮겨가시고요. 뒤통수 부분의 느낌, 감각 자각해 봅니다. 머리의 양 측면, 얼굴 전체, 목으로 주의를 옮겨오시고요. 오른쪽 어깨,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오른팔 전체에 주의를 두시고 오른팔을 가만히 관찰해 봅니다. 이번에는 왼쪽 어깨로 주의를 옮겨와 볼까요? 왼쪽 어깨. 어깨의 느낌, 감각 자각해 봅니다. 어깨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왼팔 전체에 주의를 두시고 왼팔의 느낌, 감각 자각해 봅니다. 이번엔 몸통의 앞부분으로 와서 가슴 부분, 윗배, 아랫배, 복부 전체. 이번엔 주의를 몸통의 뒷부분으로 가서 뒷목 아래부터 허리 윗부분, 등판에 주의를 기울여 보세요. 허리 부분, 엉덩이와 골반, 오른쪽 허벅지, 무릎에서 종아리, 발목에서 발끝까지 오른 다리에 주의를 두시고 관찰을 해봅니다. 왼쪽 허벅지, 무릎에서 종아리, 발목에서 발등과 발바닥, 발가락 끝까지 왼 다리 전체에 주의를 두시고 느낌 감각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그럼 자해 명상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할까요? 네, 수행을 마치고 나면 자해 명상으로 간단하게 마무리를 해봅시다. 제일 먼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마음, 응원의 마음, 사랑의 마음 불러일으키는 시간 짧게 가져봐요.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나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으로부터 자유롭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나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들, 모든 존재들, 모든 중생들이 다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건강하고 안녕하기를,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운문사에서 원데이 명상을 하는데요. 이 원데이 명상은 스님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명상하는 아주 특별한 행사예요. 운문사에서도 교육뿐만 아니라 대사회적인 어떤 활동, 그리고 요새는 또 명상의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겪고 불안과 두려움을 겪고 있는데, 선명상은 그런 어떤 정신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앞으로 명상을 많이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고, 우리 온문사나 우리 스님들이 선명상이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열심히 전법하고 가르치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걷기 명상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걷기 명상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걷기 명상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좀 드릴게요. 걷기 명상은 걸음에 마음 챙기고 집중하고 알아차리면서 관찰하는 명상이에요. 여러분들은 명상을 정적인 명상, 고요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명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요. 걸으면서도 움직이면서도 우리는 명상을 할 수 있어요. 명상을 한다, 명상을 하지 않는다, 그것의 어떤 분기점, 차이점이 뭐냐면, 내가 지금 현재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마음을 챙기고 있는가, 집중하고 있는가, 알아차리고 있는가, 요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아요.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걷기 명상을 하는 거예요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걸으면서 우리가 집중하고 마음 챙길 것은 일단 발의 움직임이에요. 그리고 걸을 때 발에서 느낌 감각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알아차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다리에서 열이 나는지, 아니면 다리에 통증이 있는지, 가려움이 있는지, 부드러운지 딱딱한지. 아까 말씀을 드렸죠. 명상의 5가지 키워드가 뭐라고 했을까요? 현재 이 순간 바로 여기에서. 바로 여기가 어딜까요? 지금은 다리, 그쵸? 다리나 발의 움직임, 바로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을 마음 챙기고 느끼고 알아차리고 집중하면서 관찰하는 명상, 동적인 명상이라고 해요. 움직이면서 하는 명상. 일단 다시 한번 제가 하는 말을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지금 현재에 머물기, 지금 여기에 머물기, 몸이 움직이는 곳에 마음을 둔다. 몸이 움직이는 발에 마음을 둔다. 한 번에 하나씩만. 다시 말하면 우리가 걸을 때는 걷기만 할 뿐,
걸을 때 막 생각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걸을 때는 걷기에 온전하게 내 마음을 둔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혹은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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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래서 너무 천천히 걷지도 않을 것이고 너무 빨리 걷지도 않을 것이에요. 걷기 명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오른발, 왼발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 마음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이런 식으로 마음을 챙겨보세요. 마음속으로 이름을 붙이면서 한번 걸어볼까요?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이 나갈 땐 오른발이라고 알아차리시고 왼발이 나갈 땐 왼발이라고 이름을 마음속으로 붙이면서 걸어봅시다. 주의력을 발에 두어 봅니다. 마음을 발에 두세요. 다리에 발에 마음을 두어 봅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걸음걸음에 주의를 기울이고 느끼고 느낌 감각 알아차리면서 걸어봅니다. 우리 학생들은 마루에 그냥 편안히 앉아주시면 좋고 아니면 거기에 걸터 앉으셔도 좋아요. 우리 아주 짧은 명상 하면서 걷기 명상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어요? 편안한 자세로 앉되 눈은 가볍게 감아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의력을 머리 정수리에 한번 두어 보시겠어요? 여러분의 주의력을 머리 정수리에 두어 봅니다. 머리 정수리의 느낌 감각, 머리에 어떤 감각이 있을까요? 땀이 날 수도 있고 열이 날 수도 있고 가려울 수도 있고 그저 알아차립니다. 알고 있음 알고 있음. 이번에는 양 어깨, 오른쪽 왼쪽 양 어깨, 오른팔 왼팔 양 팔에 주의를 골고루 두시고 양 팔의 느낌 감각을 느끼고 자각해 봅니다. 바람의 촉감도 있고 시원한 느낌도 있고 이번에는 몸통의 앞부분에 주의를 기울여 볼까요? 가슴 부분, 윗배, 아랫배, 복부 전체 이번엔 몸통의 뒷부분으로 주의를 옮겨가서 등판 전체, 허리, 엉덩이와 골반, 오른다리, 왼다리 전체. 그런 다음에 자해 명상으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을 향해서 따뜻한 마음 내어볼까요?
제가 하는 대로 여러분도 마음속으로 따라서 해주세요. 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평안하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기를, 평안하기를, 안녕하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지금 현재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 상태, 기분 상태가 어떠하신지요? 그저 알고 있음, 알아차리고 있음, 관찰하고 있음. 이제 눈을 한번 떠볼까요? 눈을 뜨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명상하면서 마음이 안정되고 오랜만에 좀 차분함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소리를 듣거나 해본 거는 거의 경험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 곳에 집중해서 해본 것도 재밌었고 그냥 머릿속에 잡생각들이 좀 사라지는 느낌이랄까? 그런 생각 때문에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깨끗한 마음으로 좀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